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7시 30분 아침인지 새벽인지 7시 3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MBS 여론조사가 발표돼가지고 정치 고관심층이나 시사평론가 또는 양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도 안 되고 28%로 미끄러졌고, 또 범보수 진영에서 단연 김문수가 13%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1위를 했다 하는 건데요.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돼도 아마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내드립니다. 김문수 가지고는 안 돼요. 김문수 가지고는 안 되고 범보수 진영에서 안칠수만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든 이재명 외든 안칠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칠수가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다른 지지자들은, 다른 대권 주자들은 지지율이 올랐거나 1% 정도 내렸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안철수만이 4%에서 2%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안철수 지지율 4%의 의미 해가지고 MBS를 인용했는데요. 올라가긴 고사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보수는 콱 뭉쳐 있어요. 콱 뭉쳐 있어요. 그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을 내드리고 하는데, 첫째, MBS 여론조사는 보수에 항상 우호적이에요. 전국 지표조사고 시군구까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경상도입니다. 영남, 그리고 충청이죠. 전라보다 오히려 충청이 더 인구가 많습니다. 시군구까지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한테 유리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는 일단 빼고요. 강원도는 200만 몇 분이 안 되니까 충청, 영남 하면 한 1000만 명 됩니다. 550, 350, 한 1000만 명, 900만 명, 1000만 명 되는데요. 거기에 나이 먹은 사람들 또 농촌이 많고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보수가 가표집돼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MBS 여론조사가 진보층이 한 250명 응답하고 보수층이 한 350명 응답합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그래요. 보수가 가표집되는데 그거를 보정을 거쳐가지고 발표하나, 일단 과표집 들어오면은 진보층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응답을 하다가 끊고 보수층에서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 할 일 없죠. 그 끝까지 듣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키고 보수를 대선 승리하도록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근래에 와가지고 2030들이 보수 성향을 띱니다. 그들은 개인주의고 개인주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고 꾀락 추구형입니다. 2030들이. 그러니 이재명이라는 놈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하는 자각이 싹 트기 시작해서 2030들의 지지율이 국힘 쪽으로 옮겼다. 현재. 근데 그것도 결국은 봐야 됩니다. 둘째, 김문수의 13% 이 지지율은 모든 사람들이 김문수가 1등을 했어? 몇 주 전에 1% 나오더니 이제는 갤럽에서 한 6, 7% 나오더니 13%까지 나왔어? 응? 김문수는 미래의 형이 아니죠. 과거의 형이죠. 그렇죠. 이재명만 아니면 돼 하는 게 지금 보수의 결집인데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결국은 이재명한테 당한 꼴이 됐죠. 계엄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을 찾는 거야.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김문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가지고는 미래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고목화가 된 친구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주자한테도 딱 대선에 들어가면은 되질 않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47, 8%는 가져갑니다. 그게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김문수 가지고는 되질 않지만 김문수가 다른 여권 대권 주자들에게 스윙 보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보수가 굉장히 편향되고 일반 언론에서 말하는 게 극우됐다는 극우도 안 됐어요. 극우가 없어요. 이재명에 대한 강한 보수로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이재명이나 민주당 대권 주자를 이길 수 없고. 셋째, 지금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게 민주당 애들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혐오감과 잔인함, 두려움이 국민한테 오는 거죠. 이재명과 또는 이재명의 찌꺼기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강공을 펼쳐서 그러는 거죠. 개헌 끝났습니다. 탄핵은 법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이재명과 민주당 애들이 지들이 마치 진주군이냐 대응군이냐 지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통령이냐 밀어붙이니까 2030이나 중도층도 일부 국힘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정당 지지율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상관없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은 상관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지금 MBS 여론조사가 민주당은 몇 프로 2% 앞섰죠. 국힘은 35, 민주당은 33. 정당 지지율은 상관없고 대선이라는 것은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인물 싸움이 들어갑니다. 인물과 진영 싸움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2심 재판이 빨리 끝나면은 그건 완전히 추락입니다. 더 이상 애가 못 비빌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쪽에서도 결국엔 합리적인 인사를 내야 되는데 1대1 인물 진영 대결에 들어간다 그랬죠.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힘이나 보수들이 뭉쳐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과 거의 동률을 이뤘으니 그까지가 한계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물론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김문수도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한동훈도 안 됩니다. 오세훈은 가능성이 있으나 명태균 사태 때문에 아마 걸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남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유승민은 너무 영남에서 비토가 강해요. 배신자 프레임과 그 다음에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다. 안철수뿐이 안 남았는데 안철수가 지금 가는 거 보면은 너무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국민이 새로운 길이나를 원하면서 갈구하고 있는 거를 안철수는 그걸 못 내고 있어요. 메시지 전달 능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어제 말씀드렸고 두 번이나 두 영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애들이 원래 실력이 없습니다. 보수가 잘못해서 민주당 애들이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멍청하고 엉뚱하고 기괴한 놈을 들여가지고 보수는 한 번 더 괴멸됐죠. 그렇죠? 민주당은 김대중 정도 제외하고는 솔직히 집권 능력이 없습니다. 김대중도 JP 연합으로 된 거지 김대중 자체 가지고는 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김영삼이 말기에 IMF가 일어나서 그걸 반동으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뿐이 없고 또 이회창이란 아주 강직한 송곳 같고 대나무 같은 사람을 포용 못하고 내부를 죽이는 이회창이기 때문에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10년 동안 해먹은 겁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은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왔으니 이제 국민들이 다시 본다는 거죠. 자, 민주당 애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얼치기 좌파들 국힘에서는 이재명이나 민주당 세력의 대선에서 계엄이라는 원죄 때문에 탄핵이라는 원죄 때문에 대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끌고 올 거다. 그런 낭설을 퍼뜨리죠. 외부에서 못 끌고 옵니다. 선거가 대선이 이제 2, 3개월 뿐이 안 남았어요. 2월, 3월, 2, 3, 4, 5. 길어야 4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계속 뭐 이창용 일을 갖다가 이창용이 대망론 뭐 최상무기를 대망론 이런 걸 띄워오르죠. 그러니까 그놈은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놈들은. 현재 있는 자원만 가져도 충분히 이재명이나 그 외
민주당 대권 주자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를 뽑으면 개혁이 되고 보수는 재건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옆에 뭐 붙여놨었죠. 정당 지지가 보면은 민주당 놈들은 지금 보면은 계엄전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국힘애들은 오히려 계엄전보다 더 지지율이 강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가 일부 이탈을 했고, 계엄과 탄핵을 보고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탈을 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탄핵 인용되는 순간 이 지형은 또 바뀝니다. 그때는 양진에 확 물으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실 적에 1대1 구도에서 누가 이기냐를 봐야 돼요. 이재명 또는 민주당 대권 주자와 국힘 보수의 대권 주자. 지금 현재 1대1 구도를 갖다가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한테, 이재명의 48%는 나와요. 어느 누굴 갖다 대도 이재명한테 2배 내지 3배로 지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는 한 3배 져요. 안철수가 전국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동연이나 유승민도 전국적인 인물이죠. 김동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그건 안철수 개인의 돌파력 문제예요. 이런 영상 안철수한테 던지세요. 제가 안철수하고 통화를 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제 MBS 여론조사가 특징적인 게 이재명이가 30% 아래다. 30%도 못 받는다. 첫째. 둘째. 김문수가 1위를 했어? 범보수에서? 둘 다. 보수가 뭉치고 중도층이 어느 정도 이탈하고 2030이 스윙하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끝까지 안 갑니다. 1대1 구도를 잘 보셔야 되고 정당 지지율 보시면 안 돼요. 대권은 2월, 3월, 4월, 5월 기껏해야 4개월 남았습니다. 자, 안철수 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참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지난주, 이번주 31%에서 28%, 3%뿐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김문수가 지난주엔 이게 없었죠. 아마 김문수가 1위로 부상을 합니다. 13%. 그러면서 홍준표가 1% 올라가고 오세훈은 1% 떨어지고 한동훈은 5 똑같고 우원식은 빼야 되고 김동연이 1% 올라가고 유승민은 똑같고 2. 근데 안철수만이 4%에서 2% 떨어집니다. 안철수가 4%에서 2% 떨어진 건 이건 상당히 타격이 커요. 이유가 뭐냐? 강성보수, 강골보수 쪽으로 2%가 나갔다. 안철수 2%의 지지율이. 그 다음에 안철수가 드디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법, 최상목 특검법 이런 걸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레민같이 몰려드는 보수의 결집에 의해서 안철수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돌파해야 됩니다. 짧고 강하게 굵게 메시지를 내세요. 이준석이도 1%에서 2%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 다 메시지 싸움이에요. 지금은 벌써. 근데 안철수만이 메시지가 물에 물 탄 듯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 지금 국민들은 갈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누가 이재명을 막을 것이고 누가 우리의 분노를 풀어줄 것인가를 물어요. 그 전부 다 김문수는 말도 안 하는데도 국무위원 중에서 윤석열을 제일 잘 시킨 김문수를 떠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이런 애들은 그냥 맨날 그냥 자극적인 말을 선동적인 말을 쏟아내죠. 안철수가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전 국민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희망적인 게 보이죠? 안철수가 2%, 이준석도 2%, 그 다음에 유승민도 2% 나왔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을 만들고서 안 되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김동연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김동연이는 경제부총리하고 경기지사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릅니다.
그래 김동연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승민 안철수가 보면 안철수가 2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습니다. 물론 홍준표도 좀 많은 지지율을 받죠. 보세요. 김문수 20대 지지율 1%, 홍준표 16%, 오세훈 2%, 한동훈 5%, 유승민 2%, 안철수 7%, 이준석 1%. 20, 30대가 지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도 안철수가 3% 정도 받아요. 이준석 4%고, 유승민 1%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오세훈, 한동훈 4, 3%뿐이 안 됩니다. 김문수는 2030한테 전혀 지지율을 못 받죠. 그런데 4050은 민주당 쪽이니까 4050에 보면 안철수가 딸리죠. 6070으로 가면은 이재명도 꽤 받아요. 근데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죠. 6070으로 가고. 그죠? 근데 6070에서 안철수가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준석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보수의 데이터, 강성 보수들이 지금 뭉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는 6070이나 2030이나 모든 세대로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돼요. 웃지 말고, 실시로 웃지 말고, 인터뷰할 적에. 미소도 짓지 말고, 미소를 짓는 것은 사랑을 할 적에 연애하는 것, 남녀 연애할 적에나 그러는 거지. 엄중하게, 진지하게 메시지를 내야 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희망에 보면 2030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된다. 2030이 지지되고 확보되고 있다. 이들이 미래고 2030이 또 안철수가 미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 AI, 딥페이커, 의료국정농단 그런 거 다 아니 다른 대안을 좀 내놔라 하는 거죠. 2030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리고 자기 욕구를 갖다가 부정하면은 떠납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면은 지금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계엄이 일어난 지 이제 한 달 45일 정도 됐죠. 탄핵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시켜버려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그랬고 제가 그 다음에 최상목을 강박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나훈아 같은 경우가 6070, 80을 대표하는 나훈아가 2030들도 나훈아 안 와요. 왼쪽 퍼른 것들 오른쪽 퍼른 것들 정치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정신 차려라 그 말에 민주좌파 개딸들이 나훈아를 공격하고 나훈아를 이지매하면서 민주당에서 새가 떠났고 또 우리가 많이 그 언론화가 안 된 임영웅이 있죠. 임영웅이 506070 아지매 할매들한테 우상이죠. 임영웅이. 그리고 20대 30대도 임영웅의 그 부드러운 음색이나 발라드풍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임영웅이가 내가 왜 계엄에 찬성해야 돼요? 반대하고 내가 왜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 말했다고 좌파 개딸들의 이지매를 당하면서 공격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모든 실책을 하고 미쳐있는 것들입니다. 개딸들이. 따라서 임영웅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근래에 와가지고 내란 선동죄를 갖다가 퍼나르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가짜뉴스를 갖다가 남발하는 카톡을 검열하겠다. 또 뭐였죠? 커뮤니티도 검열하겠다. 완전히 이재명의 말이죠.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그랬죠. 거기서 2030이 떠나고 뭐 6070은 원래 이재명을 싫어했으니까 6070, 80은 거기서 이재명이 떠나고 이재명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국힘 지지율로 민주당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보수가 이길 수는 없다. 선거 당일 들어가고 선거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의 죄악이나 이재명의 악마 같은 그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나 그걸 다 알고도 지난 대선 때 민주 좌파 진영은 확 뭉쳐서 윤석열한테 0.7%뿐이 안 졌다. 따라서 김문수나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은 안 돼요. 안철수로 가지 않으면은 전체 국민과
중도, 젊은층, 수도권에서 대선 승률을 견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고고TV 보는 사람들, 특히 개딸들, 또 친윤 친한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왜 그렇게 욕질을 하니? 이건 개인 방송이고 개인 평론이지. 내가 국가 공무원이냐? 내가 공직에 있냐? 안철수를 띄우든 말든 고고TV 신념에 따라 띄우는데 전부 다 간철수, 간새끼, 간제비, 근거도 없이 안철수 안 돼. 그런 거 좀 그만 쓰고 그냥 지나가라. 지나가는 것도 인생이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